자,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자,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 첫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서쓰기라는 게 있어요. 이서쓰기. 자, 요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불렀죠? 반침이라고 불렀죠? 우리 시옷과 지읒의 중간음이었죠? 이서쓰기. 자, 현대국어는 이겁니다. 이어쓰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어 쓴다는 것은 1번, 2번. 옆으로 쓰는 게 이어 쓰는 걸까요? 아래로 쓰는 게 이어 쓰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옆으로 쓰는 걸 이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로 쓰는 걸 니서쓰기, 이어쓰기, 즉 연서라고 불러요. 연서. 자, 그러면 이서쓰기, 이어쓰기, 연서는 아래로 쓰는 것인데 어떤 글자 아래에 쓰느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느, 으, 뿌, 프 모두 어디서 소리가 나죠?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입술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순음이에요. 순음. 순음 아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글자 보셨을 겁니다. 자, 아래로 썼죠? 아래로. 이게 이서쓰기 연서입니다. 자, 아래로 쓰는 거예요. 아래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자, 명칭은 순경음 비읍이에요. 순경음 비읍. 요 순경음 비읍. 자, 고유어에서 주로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써있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요거 현대국어는 뭘까요? 현대국어는 얘입니다. 더워. 얘는 뭘까요? 모음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고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경어 비 뭐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순경어 비 뭐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오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때로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경어 비읍은 나중에 오나, 우나 또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배워볼 거냐면 옆으로 쓰는 걸 배워볼 거예요. 옆으로 쓰는 거. 옆으로 쓰는 건 우리가 갈바쓰기다 이렇게 불러요. 자, 병서라고 부릅니다. 병서 옆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으로 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자음을 옆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서로 같은 자음을 옆으로 썼죠. 얘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각자병서다 이렇게 불러요. 각자병서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쓰는 경우는 우리가 합용병서라고 부릅니다. 합용병서. 자, 이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옷개, 비읍개, 시옷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옷개 합용병서, 비읍개 합용병서, 비읍 시옷개 합용병서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시옷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글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글자, 비읍개는 뭐 이런 글자, 뭐 이런 글자, 뭐 이런 글자. 얘는 뭐 이런 글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글자를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꿈이라고 읽어요. 꿈. 자, 그러면 요 시옷의 역할이 뭘까요? 꿈. 시옷의 역할은 바로 이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옷개 합용병서는 된소리예요. 된소리. 시옷의 역할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준다.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국어에서는 뜻이죠. 뜻. 자,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브드듯. 둘 다 발음했다는 거죠. 어두잠군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발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중세국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이 둘 다 나중에 된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옷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시옷 같은 경우는 뒷소리를 뒷소리로 만들어준다. 비읍, 디귿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발음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배워볼 거냐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 이걸 다른 말로 성조라고 부릅니다. 성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현대 국어에는 성조가 있느냐? 뭐 명확하게 말하면 뭐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 그 가족 중에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명절날 이제 경상도 분들이 만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양이 있어요. 억양, 소리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방언의 경우에 있는 거죠. 경상도 방언의 경우에. 자, 그래서 함경도와 경상도 방언 일부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울 때는 이제 성조는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국어에서는.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성조가 있었습니다. 성조,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리의 높낮이를 뭘로 표현했느냐? 이걸로 표현했습니다.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방점이라고 불러요. 방점. 그래서 방점을 가지고 표시한 겁니다. 방점을 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소리가 있을 거고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있을 거고요. 높은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낮은 소리는 우리가 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상성이라고 부르고요. 높은 소리는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어디에 표시하느냐? 글자의 왼쪽에 표시합니다.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표시해요. 왼쪽에. 평성은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지 않습니다. 상성은 글자의 왼쪽에 점을 2개 찍죠. 거성은 글자의 왼쪽에 점을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활이라는 글자가 있고 갈이라는 글자가 있고 돌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활의 옆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요. 갈의 옆에는 거성 하나만 찍혀 있습니다. 돌 옆에는 상성 2개가 찍혀 있다고 칩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갈, 돌. 물론 이렇게 읽진 않았겠지만 자, 모르죠 아무도 사실은. 자, 하지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을 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이 방점을 통해서 성조를 표시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성, 상성, 거성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성입니다. 입성이에요, 입성. 자, 이 입성 같은 경우에는 방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방점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성조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즉 평성이어도 상관없고 상성이어도 상관없고 거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입성이냐? 받침이 중요합니다.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요 4개 외워주셔야 돼요. 요 4개인 경우에는 성조와 관련 없이 빨리 끝을 닫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입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입이라는 글자의 옆에 점이 있던, 그러니까 방점이 있던, 아니면 1개 있던, 2개 있던 상관이 없어요. 성조와는 상관없이 비읍으로 끝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빨리 끝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입, 입, 입 이런 식으로 읽었을 겁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입성이라고 불러요. 입성.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니서쓰기, 이어쓰기는 옆으로 쓰는 것이다. 옆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로 쓰는 것이다. 연서다 라고 했고요. 주로 어디에 이어 쓴다? 자, 순음 아래 이어 쓴다라고 했어요. 순음 아래 이어 쓴다. 그래서 이 순기형 비읍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 그랬죠. 고유의 포기에 쓰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옆에 동국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국정식 표기는
우리가 훈민정음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한 8강 돼서 배울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쓰는 걸 우리가 병서라고 했습니다. 병서. 병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은 자음을 옆으로 쓰는 걸 우리가 각자 병서.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했어요. 합용병서에는 쉬웁게, 비읍게, 비읍쉬웁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중세국어 때는 소리의 높낮이 성조가 있었다. 성조. 이 성조는 뭐로 표시했다? 방점으로 표시했다 그랬어요. 방점으로. 자, 그런데 음절의 발음상의 장단도 동시에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요 상성입니다. 요 상성. 요 상성은 긴 소리예요. 긴 소리. 긴 소리. 우리 이런 거 아시죠? 눈으로 눈을 보다. 밤에 밤을 먹다. 이런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소리의 길이로 구분을 합니다. 그 소리의 길이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상성에. 상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성은 장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성은 높낮이, 즉 성주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침이 얘네들로 끝날 때는 빨리 끝을 닫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빨리 끝을 닫아버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복습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